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내년 보궐선거, 그 이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모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젠 뭉쳐야 됩니다. 서로 내려놓고 뭉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수, 그리고 애국시민단체, 그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요즘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다고. 예, 또 우한폐렴 때문에 집회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조사만 엄청 받는다고 해갖고. 경찰, 검찰이 예. 물 만난 거죠. 예. 아무튼 저야 다른 조사는 아니고 예. 집회 관련 또 현성을 왔을 때 그 인공기 김정은 사진 불태운 예. 거, 또 묵호항에 그 만경본부 왔잖아요. 예. 예. 그 집회 또 그런 모지고. 아. 아무튼 실질적으로 기소권도 있고 벌금권도 있는데, 그게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정당의 예.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인데 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소해 놓은 상태고, 예. 또 하나는 2019년 6월 25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용역 깡패들 예. 써가지고 우리 애국 국민들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에 대한 네.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했잖아요. 그때 쟤들이 뜯어간 돈이 한 2억 6천. 그거 지금 소송 걸고 있어요. 네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을 말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소송 걸고 있는데, 그래 공화대 죽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조사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날 동영상이 수십 군데서 찍혀 있으니까 네네. 일방적으로 우리가 폭력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 용역 깡패들이 철거를 할 때는, 철거할 때는 물건에 대한 철거, 건물에 대한 철거만 하는 거지, 예. 사람을 이렇게 위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3명이 다쳐서 아하. 실질적인 진단서를 끊어서 예. 우리 공화당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한 행정집행의 행정대집행의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도 우리 공화당에 대한 탄압이 되게 많습니다. 예. 지금 이달 8월 30일 되면은 네네. 우리 공화당 창당 이제 3년 3년. 되는 해고, 3년 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1기 지도부 구성을 하고, 예. 이번 7월 4일 날, 지난 7월 4일 날 2기 지도부 구성이 했잖아요. 그런데 1기는 사실은 당의 골격,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당이 되려면은 예. 최소한도로 2만의 책임당원, 이 책임당원은 게 매달 이제 당비를 내는 사람. 나오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제 다른 정당하고 다르게 당비가 최소 당비 2,000원이에요. 예. 평균 당비는 한 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낮네요. 그래도. 거기는 평균 당비가, 예. 거기에는 이제 일반 당비가 있고, 예. 특별 당비가 있고, 예. 후원금이 있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공화당하고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가 한 215개 정도 됩니다. 네네. 이 시민단체가 각 지역에 이제 다 나눠져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1,000만인 예. 서명 운동도 하고, 입당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8월 15일 날 우리가 12시에 한국은행에서 집회하지 않습니까? 이놈 좌파 정권이 우파 국민들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먼저 문재인 정권 자체가 아무튼 불법 거짓 정권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예. 반미, 친중, 그다음에 친북, 사회주의, 예. 특정 지역 중심, 요 틀이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조국이 죽창과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우리 공화당을 보고도 외구 세력이다, 토착 외구다 이랬을 때 제가 볼 때
야, 너가 우리 보고 토착 외구는 너는 토착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토착 빨갱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2017년 5월달, 6월달 정도 돼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학을 했으니까 개념을 정리를 해뒀어요. 자, 첫째 권력기관 장악했다. 권력기관. 그렇죠. 두 번째 언론 방송 장악해 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장기 집권 업무가 있느냐 없느냐. 개헌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장기 집권 업무가 있는 거예요. 예. 공공연하게 뭐 20년, 30년, 100년을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그 문재인 후보 당시에 두 가지 얘기한 거잖아요. 주류 세력 교체하겠다. 예, 예. 그것이 2018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가까이, 여기는 1년, 정권 잡고 1년 한 6, 7개월 동안에 주류 세력 교체를 해버렸어요. 예. 2019년 3월 달에 저희들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류 세력 교체라는 것은 뭐 권력기관. 그렇죠. 그다음 지금까지 이제 보수 우파가 주류 세력의 중심에 있어서는 여기를 다 밀어내고 호남 중심, 사회주의자, 친북주의자, 친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예, 예.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제 7명 되죠. 대법관 13명 중에 8명.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까지 저렇게 이제 뭐 윤석열 총장 빼놓고는 뭐 나머지 이제, 네. 이제 손발 다 잘라 버렸잖아요. 네. 경찰은 벌써 뭐 거리 들어가 버리고 군에서 가장 무서우니까 인수인계 과정도 안 거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기무사 해체시켜 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국정원은 벌써 이제 뭐 해체 사실은 수준입니다. 해체가 아니고 지금 국정원의 기본적인 업무, 대공 업무가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권은 소위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을 넘어서 제가 7월 4일 날 전당대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체제 역사 싸움의 정권이라기보다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이제는 체제 역사 싸움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를 암흑의 시대로 한다. 암흑의 시대가 뭐겠어요? 조폭하고 같은 거야. 저가 살인을 하고 저가 뭐 잘못하고 뭘 해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몰라요. 자기 그렇죠. 이제 네. 멘탈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예.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가는 길 아니냐 이래 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저것들이 뭐 저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어느 시민단체가 뭐 이제 부정선거를 균형을 하게 하는 단체든 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해요. 왜 찬성을 하냐 그러면은 각 시민단체의 성격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고 그럼요. 각자의 네. 저항을 하자. 지금 유치원 3법 그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문제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원전 문제 있었죠. 원전 문제. 그리고 각 분야마다 이번에 이제 뭐 부동산 문제. 부동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금 폭동 문제. 그다음에 정규직 문제 때문에 뭐 인천공항 가가지고 예. 뭐 문재인식 정규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신이야. 자기 패거리들만 놓은 거지. 신이야. 예. 신의 한 수의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돼본 거야. 문재인이 정규직 하라고 하면 정규직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공영방송 못 나가잖아요. 그 얘기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뭐 대통령 다 와야지 그렇죠. 대통령 부를 거 아니냐. 그때 뭐 소설 풀을 때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할 얘기는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태극기 그때 태극기가 다 한 것도 안 할 때 그때 이제 태극기를 들 거냐 말 거냐 해서 이제 태극기를 처음 들고 예. 마로니에 가서 시작을 이제 했죠. 시작을 해서 8월 30일 날 이제 창당을 2017년 8월 30일 창당했잖아요. 즉 3년 동안 뭐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각 시민단체 활동이나 뭐 어떤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평을 안 합니다. 왜? 네. 이 저항운동이라는 게 다 모여가지고 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각 분야의 각자. 저항운동이 예. 대단히 효과가 있다. 왜냐면 당사자가 지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뭐 신의 한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막 그렇게 국민들한테 외치고 그렇게 막 정말 그 나라가 망합니다 하고 해도 당사자 일로 안 들어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 이번 또 4차 추경한다는 거예요. 4차 추경이죠.
야, 이게 지금 나라가 512조 슈퍼 예산을 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70조를 썼어요. 예,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저 일자리 뭘 했느냐? 실버 일자리, 단기 일자리. 좌파들은요, 아무튼 자기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려. 제가 국회 때요, 야당들, 그 당시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했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떠들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공공기관, 공기관에 의한 3개월짜리 일자리. 그 다음에 실버 일자리 해가지고 뭐 도로 건너는데 뭐 불 끄는 것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하고 빈 학교에 불 끄는 거 뭐 등등 이런 일자리를 쫙 깔았어요. 통계청 장악을 했잖아요. 예. 왜 통계청이 자꾸 실질적인 통계를 내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자리를 묶어가지고 딱 던지니까 국민들이 속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30대, 40대, 50대 실질 그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 생산도 있지만은 다른 뭐 아이디어 생산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업종의 일자리가 늘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피드백이 돼가지고 재투자가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일자리는 계속 주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시점인 게 청년 일자리가 다 무너졌어요. 예. 다 무너졌어요. 왜 이제 제가 좀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현 상황을 좀 봐라. 네. 자, 문재인 정권 돌아가지고 그 성과급 폐지가 민노총의 요구사항 1위입니다. 3개월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렸어요. 성과급 폐지는 정년 연장을 2년 하는 바람에 예. 이게 성과급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직장의 생산 공장에서 정년을 2년 연장하면은 신입사원을 못 받아요. 받죠. 그러면은 청년 일자리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나는 성과급을 폐지해놓고 그게 민노총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 일자리가 이제 공중에 붕 떠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18만 명이라는 이 공무원 정원을 한 거예요. 공무원 정원이 330억. 공무원이 30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330억 들어가는데 우리 공화당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정책적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330억을 따지면 한 가구당 5천만 원의 빚을 지는데 예. 우리나라 공무원이 작으냐? 자, 인구적으로 따져서 배가 되는 일본에 비해서 작으냐? 그 다음에 뭐 7,500만 정도 되는 독일에 비해서 작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단지 하나 청년 일자리를 자기들의 민노총하고의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이제 막혀버리니까 그렇게 만들어보잖아요. 지금 소주성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케인즈 이론자들 다 돌아갔어요. 유시민인가? 뭐 신케인즈 이론 해야 된다 하고 이게 포퓰리즘인데 뭐 재정이 지금 이제 미래의 재정 국감까지 다 열어선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4차 이제 추경 들어가면은 이제 30조에서 또 4차 추경 들어가잖아요. 또 수십조 갖다 또 뭐 들어가면은 자, 지금 이 정권에서 예산 512조의 슈퍼 예산 4차 추경에 3, 40조 또 이제 들어가면 한 50조 가까이 예. 일자리 한다 60, 70조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느냐 미래의 곳간의 열쇠를 열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이제 미래 젊은 희망들을, 사람들이 예.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네. 내 일자리 돌려도 이래다 이런. 그 다음에 민노총이 박근혜 정부 때 민노총이 고용세습 그 당시에 131개 기업 이 고용세습 문제가 있어서 박근혜 정부 때 110개 기업의 고용세습을 막았어요. 지금 발표를 안 하지만은 뭐 서울시 산하에 등등 해서 민노총이 고용세습을 다시 돌려놨어요. 저는 아마 131개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다. 알파가 된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사다리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고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의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전 가족이 그 사람, 그 자식들한테 매달려가지고 희생을 하잖아요. 예. 이 고용의 사다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 기본적인 신분의 사다리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신분 체제를.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아버리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고시원 가면 뭐 공무원만 늘리니까 고시원 가잖아요. 그럼 몇 명이 되겠어요? 그것도 근데 고시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뭐
5.18 가산 좀 있고. 아무튼 그거는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네끼리만 하는 것 같아요. 5.18 문제 나오면 또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이게 예. 이제 5.18 문제하고 제주 4.3하고 여순 반란까지 막 물려 막 돌아갑니다. 네. 이제 말도 못하게 해요. 예, 예.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4.3에 대해서 말하면 4.3 이제 저 처벌법 같은 게 생겨가지고 특별법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3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암흑의 시대로 갔다 저는 네, 이래 네. 보는데 그래서 각 분야에서 각 시민단체가 예, 예. 뭐 정광훈 목사님 쪽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당이니까 예. 당은 좀 다르죠. 아무튼 저쪽도 자유기독통일당이라는 또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각 시민단체들이 자성으로 이제 생기잖아요. 예, 예. 이제 하자. 같이 뭉쳐야 됩니다. 이게 국민 대저항 운동을 하자. 예, 그리고 이 저항 운동이 분노가 있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세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모아야 된다. 이것을 모으는 것은 결국 선거예요. 선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비겁하게 굴종했잖아요. 근데 얼마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을 만나서 얘기했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수석들, 장관들 많이 있는데 뭐 했느냐? 한마디라도 박근혜 정부의 잘된 정책, 문재인의 정책과 비교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너무 비굴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너무 비굴하지 않냐? 예, 예.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3년째 4번의 겨울 동안을 우리 4번 겨울 가니까 알세요. 2017년 1월 26일 날 길거리에서 그 인터뷰를 추운 했습니다. 날 제가 이제 그 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 집회에 이제 들어갈 그 시점인데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는데 그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신혜식 대표가 참 대단하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국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의 슬로건이 못 참겠다 끌어내자죠. 예, 이제 정말 못 참겠다 끌어내자. 예, 예.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국민들 속았잖아요. 그렇죠. 언론 방송에 속고 그 거짓에 속고 평화쇼에 속고 경제정책에 속고 뭐 이것이 뭐 설마 문재인도 뭐 대한민국 체제의 대통령인데 설마 그랬는데. 이걸 설마 대한민국 체제를 까부시겠느냐 예, 이랬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딱 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이래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줄기차게 문재인 정권을 보고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예. 얘기했고 그들이 우리 보고 토착 왜구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토착 빨갱이라고 얘기했고 광화문의 촛불 붉은 광장을 우리가 광화문 광장 장악해가지고 태극기 광장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많은 희생 103명이 두들기 맞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뭐 당으로 봐서도 엄청난 돈을 피해보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 투쟁을 한 것은 수도의 광화문 광장이 촛불 쿠데타에 붉은 광장으로 남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광화문 광장에 집회를 하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 쪽에서도 계속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이 있고 각 시민단체들이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뭉쳐야 됩니다. 언젠가는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한다. 그것이 이제 선거인데 이제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속은 국민들한테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4번의 겨울 동안 한 거잖아요. 예, 예.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엄해 많이 받았어요. 어떠고 저떠고 벌써요. 4번 겨울 동안 우리가 집회를 183차 했는데 아까 시작하기 500억 전에 한 들어가셨다면서요? 500억 정도 예. 들어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돈 낸 게 아니고 다. 개인이 회비 내고 서명대 운영하고 오늘 뭐 그런 얘기 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8.15 집회하는데 정당들이 왜 당부를 못 만들고 전단지를 못 만드느냐. 우리가 지금 30만 부 당부를 돌렸어요. 전단지를 엄청난 8.15 거예요. 집회에. 그러면 찍어내는 30만 부의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 30만 부를 돌리려고 생각해보세요. 돌릴 때 한 사람이 한 500장 정도 돌리면은 얼마의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서 돈 계산이나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한 1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0만 부를 계산하면서 그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현수막이 지금 우리 공화당 현수막이 전국에 3,100개가 걸렸어요. 3,100개나. 저도 맞습니다. 3,100개가 걸리면은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 그 현수막 제작하는 돈은 당에서 하지만은
또 일부는 우리는 천장밖에 안 만들어요. 나머지는 각자가 또 당원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아무튼 우리가 조선일보 광고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돈이 들어가니까 뭐 당의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전단지가 나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30만 부가 다 소진돼가 지금 중앙당이 난리에 전단지 보내라고. 그다음에 현수막 했는데 현수막 전국에 다 붙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4번의 겨울을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우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좌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체제 주장자들, 반미주의자들 이 세력들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정당인데 이제는 좀 더 관심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고 다 조용할 때 우리 공화당이 일어나가지고 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도 그때 막 진짜 열정으로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개척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공화당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 당시 대한애국당부터 이게 이제 만 3년이 넘어가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투쟁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수십 명이 감옥 갔어요. 우리가.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분신 자살까지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도 검찰, 경찰 조사받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하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생각이 달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투쟁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런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 비판하면 안 된다. 우리 공화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도 바꿨고 우리 공화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왜 광화문을 들어가고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국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굴종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국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모든 책임은 우리 공화당에 앞장서서 가겠다. 우리가 정당이니까. 자, 우리가 미통당한테 불만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너가 103석 가지고 176석을 싸우지 못한다 하면 좋은지는 한 석 가지고 싸웠죠. 4번 겨울을 싸우고 있다 이거죠. 103석은 엄청난 거예요. 야당이에요. 그 당시에 100석 안 될 때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뭐 자들 뭐 80석 갖고 노무현 뭐 그때 뭐 열린우리당 그 힘 무너질 때 표적이랑 하고 뭐 얼마 있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싸웠잖아요. 좌파들은 특히 공산주의자들은요. 100명이 모두 싸우고 1000명이 모여도 싸워요. 그런데 우리 우파에 소위 보수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우리가 약해서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투쟁은 맞습니다.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지도층에 있는 지식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미래통합당이 안 나서니까 미래통합당 소속의 단체장도 안 나서고 거기에 시구위원도 안 나서고 안 나서잖아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답답합니다. 뭐 조영 원내대표 제가 친구잖아요. 조영 원내대표가 전체주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전체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악이에요. 그럼 그 악과 싸워야 되잖아요. 원내에서 예를 들어서 7석 상임위원장 7석을 내줬다. 그리고 너 18개 너 가지고 뭐 이해는 해. 18개 너 마음대로 책임도 지고 너 마음대로 갈 일들을 그럼 그 피해 누가 가요? 국민한테 오죠. 국민이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부동산 3법,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자, 국토위원장 원래 미래통합당 목이었어요. 그러면 그 목을 가지고 한 1년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는 있어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1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부동산의 당장에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요. 국민 스스로가. 다 포기했을 때는 어떤 게냐. 자, 이제 우리는 전면 투쟁으로 들어간다고. 그런데 투쟁도 안 해요. 전체주의 국가고 국회는 다 상임위원장 다 포기해. 국회는 이제 다 손 놓고 그러고 나서서 몇몇 사람들 말하는 거 가지고 뭐 그래서 김종인 영감님이 그 독일에서 좌파 경제 공부하고 오셨는데 이제 늦었어요. 그것은 우파가 잘 나갈 때 경제 성장을 제대로 하고 할 때 빈부의 격차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좌파의 경제학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체제가
좌냐 우냐의 선거 체제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라는 미통당이 좌파 경제를 가지고 있는 김종인 영감을 들고 오면 되느냐고.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그것도 박정희 부정하려고 해요. 대통령 사진도 내려보자. 예, 예. 다 내리라 이거지. 너가 다 도망가라 이거야. 다 도망가도 국민들은 너한테 속았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낀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의 길은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신의 한수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파의 우리 국민들이 아무튼 우리 공화당 분열 안 합니다. 예, 분열 예. 안 하는데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메시지가 옳았잖아요. 대통령께서 거대 야당으로 합쳐라 옳은 거예요. 예. 그 앞에 뭐라 하셨습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게 전제잖아요. 그러면은 황교안 체제나 미래통합당이 바깥에 있는 애국 국민들을 껴안아라는 거지. 껴안아줬어요. 너가 언제 대통령이 바깥에 있는 애국 세력들을 발로 다 차고 거꾸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라 했냐 이거야. 그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황교안도 마찬가지잖아. 저 막 보면은 맨날 믿어주세요. 뭘 믿으라는 거야. 결국은 믿어가지고 입장이 났는데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요. 결국은 야당 지도자는 앞으로 마찬가지. 야당 지도자는 자기의 헌신, 희생 그걸 통해가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 국민의 감동이 야당 지도자한테 눈이 쏠리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체제 역사 싸움에서 저 사람을 내세우면은 그 체제 역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좀 검증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돼야 된다. 예. 아니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고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쭉 그냥 거의 한 20분간을 30분간을 쭉 그냥 말씀하시는데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공화당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우파가 대통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살려가면서 인정해주면서 가야지. 너는 이거 싫고 너는 이거 싫고 이렇게 단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만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또 정당으로서 지금 또 다시 재결합해서 말이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밀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특히나 이제 통합당이 요즘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칼럼을 하나 봤는데 가만히당. 예,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당인데 우리 공화당이 이번 또 8월 15일 날 한국은행 앞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애국 활동 하시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광화문에서도 경복궁역 6번 출구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야. 함께 다 모이고 난 뒤에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하는 소리가 나면 뭐 국민 다 나오면 그냥 거기 다 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진짜 우리 애국 세력의 이 어떤 중심축이 되고 또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내년 보궐선거 그 다음에 대선이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암흑의 시대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뭉쳐야 된다. 합해야 된다.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이 가만히당 통합당이라도 끌어들여서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장외 세력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공화당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한번 지난번에 저랑 전화 통화할 때 제가 아무튼 이제 우리 유튜브가 커졌잖아요. 이제 신의 한 수가 130만 가까이 가고 뭐 큰 유튜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어느 우파 지도자들한테 실망을 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공화당한테는 벌써 제가 우리 공화당 회의 때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도 공개해지니까. 아무튼 이번 8.15 집회 끝나면은 우리 공화당은 보궐선거 대책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당내에 2사람, 당 바깥에 2사람 이렇게 해서 경선을 붙이겠다. 우리 공화당이 제일 먼저 다음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를 낼 거예요. 바깥에 우리 공화당 외에 또 태극기 세력, 애국 우파 세력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도 좀 모여가지고 후보를 좀 내자. 그래서 경선을 안 붙자. 바깥에서. 미통당 보고 그냥 있으면요. 또 미통당 후보 하나 만들어 놔놓고 너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기 싫으면 따라오지 마라.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대통령께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를 극으로 발로 찼잖아. 이제 체면도 없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할 체면도 없어요.
그러면 또 지는 겁니다. 네.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바깥에 단일 후보 작업을 하자. 소위. 그렇죠. 그리고 미통당 후보가 나오면은 또 결성 단일 후보를 붙자. 단일화 한번 해보자. 네. 예. 근데 미통당 거부 못 할 거예요. 왜? 바깥에 단일 후보가 미통당 후보보다 저는 훨씬 훌륭한 후보가 나올 거라고 자신을 하고. 그런데 이제 바깥에도 뭐 우리 요즘 유튜브 방송하는데 누가 뭐 원고 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 4시간, 네. 5시간 후보들을 검증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래 할 거예요. 후보 4명을 아무것도 없이 국가 간, 정체성, 안보, 그다음에 이 외교 국방, 경제 뭐 이런 복지 부분까지가 토탈해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제 생방으로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의 국가관이 어떤 건지, 저 사람 위기 극복 능력이 어떤 건지. 그렇지 않은 사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지도자 한 사람, 네임밸류 있는 지도자를 세웠다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그래서 그래 하면은 바깥에서도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단일 후보 작업을 하자. 같이 한번 붙자. 음. 그래서 우파 국민들의 모든 관심을 한번 모아보자. 예. 이게 이제 투표율을 높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슈에 대한 약간 그거를 2번의 과정을 겪으면요. 이 국민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까지 이제 해결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미통당 후보 나올 거예요. 예. 경선하자. 같이 경선하고. 경선하는데 국민 경선 이런 거 안 된다. 보수 우파 지지자들 경선하자. 예. 뭐 좌파들 들어가서 경선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더냐. 그러니까 중도론자 얘기 나온 거예요. 이번에 중도론자가 다 망친 거잖아요. 중도론자 하다가 나왔던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 그러니까. 김무성, 유성민, 김종인, 뭐 그다음에 김영호, 또 박영준, 뭐 등등등 이석영, 김용호는 저 대기업에 좋은 자리가 있어. 이준석 뭐 이래가지고 쫙 중도론자들이 이제 전체 선거를 치렀는데 중도론자가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뭐라 그랬나 하면 탄핵의 강 잘못 건너면은 다 빠져 죽는다. 딱 2명 김무성하고 유성민만 구명 조끼 입고 있은 거예요. 예. 자기 개파들만 국회에 딱 집어넣었어요. 다 그러면은 중도론자들이 그렇게 중도론 해서가 실패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죠. 어문 잘 모르는 뭐 제가 볼 때 그 사람 정치 잘 몰락하는 거는 뭐 김종인 영감 얘기야. 내 황교안 도대체 뭐냐고 저 사람은. 김종인 영감이 그 사람 정치 잘 몰락하더라고. 근데 그 표현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정치 잘 모르는 어문 사람만 지금 난리 나놓고 그래서 이제 중도론 그런 거 허상 꿈 같은 얘기 하지 마라. 나라가 체제 싸움, 역사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무슨 중도가 있냐? 예. 우파냐 대한민국 지킬 거냐. 좌파냐가 예. 있는 거예요. 네. 말로만 중도 얘기하지. 벌써 선거체 저렇게 미통당이 개판을 쳐도 42% 이상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은요 우파의 투표율이 확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러면요 뭐 중도론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투표율을 높여서 제압을 해야 돼요. 예. 이번 선거도 투표율이 우파 투표율이 높일 요인이 없어요. 왜 바깥을 다 극으로 몰아붙는데 요인 없잖아요. 갈라서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면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번 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도 자연스럽게 우파 단일 후보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 우파들한테 이 보궐선거라는 게 하나의 행운의 기회다. 예.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대통령 선거 붙어버리면요 설득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죠.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각자의 그 요소에서 투쟁을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같은 생각. 좌파가 아니고 토착 빨갱이 세력들만 아니면 다 격려해주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그랬어요. 당원들한테. 이제 좀 내려놓고 벽을 낮추고 포용하고 많은 얘기를 듣자. 우리가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미통당 따갑지만은 미통당한테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미통당 껍데기다. 저도 그 10년 동안 있었던 친정이지만은 제가 이제 삼선했으니까 10년 동안 거기 있다 나왔잖아요. 연기 없다. 그런 그 껍데기 보수는 그냥 한강에 처박자. 그러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왜 이게요?
탄핵이라는 것은 앞으로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의 대단한 역사의 시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예. 그러면 이 탄핵을 어설프게 묶고 가면요. 언제든지 선거 때만 되면 조자들은, 자, 왼쪽에 있는 빨간 아들은 탄핵 세력들, 탄핵, 적폐 세력들, 탄핵을 당해야 될 적폐 세력들, 요리 들고 나온다고. 이제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하고 탄핵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야 된다. 그 당시에 80명의 패널들이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거짓의 산을 이루어가지고 막 조져. 근데 그때 했던 얘기들이 채블리피시도 다 거짓말이죠. 증거 안 돼. 그 다음에 안종범 수초도 증거 능력이 없어. 그럼 그 다음 미르 재단 없어. 죄가 없어. 그럼 대통령이 죄를 뭘 지었냐는 거야. 강요죄랍니다. 대통령 하나 있다 하대. 이재호가 최순실 딸한테 39억짜리 말을 줬나 안 줬나요? 그것도 삼성 건데요. 이것도 삼성 소속이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2017년 3월 10일 이전, 2016년 겨울부터 벌어졌던 그 거짓 선동 조작 업무의 사항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게 옥중투쟁을 하고 있느냐. 지금 1229일, 오늘 1230일 동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좌파 문재인 쿠데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것의 거짓의 산이 여기에 다 있다고요. 예. 자,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뭐 대통령 메시지 나오고 어떤 당원들은 좀 아쉬워하고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바깥의 우파 세력들하고 다 같이 정권 교체. 뭐 지금 해봐야 2년 안에요. 2년이죠. 2년 안에 지방자치제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더 있지만 3번의 선거가 있는 게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자, 이런 대중차대한 이제 선거에서 우리 이제 우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우파에 뭐 앞장서가지고 투쟁하는 건 우리 공화당이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도 국민의 바다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4만 5천 책임 당원에 40만 일반 당원 이거를 이제 100만 당원으로 10만 책임 당원으로 늘리는 작업도 하고 오프라인상으로는 정당 체제인 꽂힌 당협 체제,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협 체제를 갖추고 온라인상으로는 아무튼 이 국민과 상방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기존의 언론 방송들이 안 실어주더라.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가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가지고 7월 4일 전당대 이후에 한 달 동안 급박하게 이제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전에도 탄핵의 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이 탄핵, 사기 탄핵 이건 밝혀야 된다.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또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지금 전 좌파 정권이다, 때려 부시자. 우리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가 다 인정하고 가자. 이제 그래서 집회할 때 보면은 야, 왜 니네는 탄핵 얘기 안 해? 야, 이 배신자들아 이러고 지나가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네.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얘기 탄핵을 얘기하든 신발을 투척하든 부동산 악법에 싸우든 의사들이 저는 좀 의사분들한테 이 정권이 철면피 정권이에요. 이 지금 그 중국 폐렴 때문에 이 의사들의 이 헌신, 그 다음에 희생,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실은 문재인 정권이 다 따묻어. 의사들이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의사, 간호사, 뭐 자원봉사 국민들이 다 했는데 과실은 따묻고 과실 따묻으면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돼가 배신해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수 늘려가지고 좌파들이요 항상 일자리도 질 좋은 일자리, 의사들도 질 좋은 의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냥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왜 안 일어나면요.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번 8월 15일 날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 살아있어서 저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아야 돼요. 막아놓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려면은
많은 국민이 모여야 되잖아요. 분노만 하면 뭐 합니까? 아니 지금 전세 뭐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자기의 생존권의 문제가 들어오니까 생존권의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들 쪼매난 빌라 몇 개 해가지고 세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직해가지고 이 사람들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분노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뭐 한국은행 앞에 가든 광화문 어디죠? 경복궁역에 가든 네. 다 오십시오. 와가지고 문재인 장관 정부 너가 아무리 두드리고 맞고 광화문을 막아도 국민이 이만큼 분노하고 절규한다는 것을 문제는 보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요. 그래도 안 할 거야. 안 하면은 이세를 모아가지고 선거 때 쳐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신의 한수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 우리 전화 통화로 말씀했는데 말씀하셨죠. 예. 이번 선거 참패에 정말 아픈 가슴을 잊지만은 이제 더 이상 좌파들한테도 속지 말고 예. 용기 없는 정치인들 정당한테도 속지 마라. 속지 말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있잖아요. 그게 8월 15일. 8월 15일. 그다음에 1차 계기고요. 저는 한 10월쯤엔 10월 3일 날 해야지. 10월 4일 날 그냥 다 모여갖고 쫙 모여서 그냥 그때 다 힘을 모이면 또 보여주는 광화문 또 막아 놓을 거야.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어디선가 해가지고 모여서 해야죠. 이번 8.15는 저는 국민의 그럴 수 있는 분들은 국민이 내 아들 손자들 걱정하는 어르신들 또 정말 대한민국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다 나오셔야 된다. 다 나오셔야죠. 어디를 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한국은행 경복궁 그게 너무 다 사이니까 다 모이면은 뭐 어쩔 아니 거예요. 못 막지. 다 모여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지를 못하면은 못 막죠. 그 광화문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비도 뭐 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빚 좀 막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능력도 없고 오만하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도 없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가짜 정권에다가 거짓말 정권에다가 철면피 정권이야. 더 이상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제는 미통당한테도 너가 임마 뽑아줄 때 문재인 정부랑 싸운다고 걔가 뽑아줬는데 안 싸우면은 모여가지고 미통당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참 한숨이 나오지만은 참 우리 신의 한숨 보면서 저도 우리 신혜직 대표나 참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엄해와 질투와 또 오해, 예. 또 좌파의 이 탄압 뭐 이런 걸 받으면서도 저도 지금 뭐 검찰 경찰 조사 수도 없이 받았어요. 남아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전에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좌파들은 무조건 건다고 막 그러놓고 네.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네, 제가 네.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앞장선 사람은 희생을 하겠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제가 죽는다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지 하나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를 한 사람의 국민한테라도 더 알렸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하는 게 이제 아마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님 쪽도 그렇고 지금 새로 일어나는 이제 저항 운동의 불씨들이 그런 뜻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죠. 아유, 여러분들 말씀 들으니까 속 시원하죠? 지금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뭉쳐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도 그렇고 사랑제일교회 정광 목사님도 그렇고 기독자유 통일당도 그렇고 다 뭉치면은요 굉장히 큰데 그동안은 조금씩 나눠져 갖고 서로 또 질책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그런 거 없이요 8월 15일 광화문 일대 또 한국은행 일대 다 모이고 말이죠. 10월 3일은요 몽땅 모여갖고 그냥 문재인 정권 끌어내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보궐선거에서요 야권 단일화를 꼭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통당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당이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공화당 또 이에는 한석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지금 국민 저항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나서면 되는 거죠. 국회법 103석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장외에 있는 애국 세력이 서로 뭉치고 있고
그게 힘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심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있고 정광훈 목사님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뭉치면 분명히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8월 15일 등등등에서 또 부족하신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전류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잘못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대한민국이 걸려 있는데 국민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격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8월 15일 날 한국은행 또 그 경복궁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저항하십시오. 국민 저항권 발동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해서 문재인 폭주, 전체주의 파시즘을 끌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뭐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장마가 또 지나가고 막 생활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아무튼 잘 이겨내시고 예. 우리 공화당도 지금 피해복구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8.15 집회 끝나면 바로 자원봉사단, 전국 자원봉사단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토착 발갱이 좌파들한테 꼭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